2025년 3월 11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얘기 드린 상태에서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A파, B파, C파, WXY죠. C파, D파, E파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E파 만들 때 E파는 A, B, C, C파의 내부 파동은 A, B, C, D, E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 B, C로 올렸어요. 연장 플랫이죠. A, B, C. 연장 플랫으로 올리면 E파의 연장 플랫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상황 다시 되돌림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 파동에서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가 A, B, C, D, A, B, C, D, E로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시 또 연장이 돼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A, B, C는 B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A, B, C가 무조건 E파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E파의 모습도 될 수 있는 파동이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E파의 모습이 되지 않는 파동은 뭔데? 그러면 WXY죠. WXY로 올라가면 E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E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WXY는 아니다. WXY면 B파고, 확실하게 B파고 다시 내려와서 저점 갱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하시면 ABC가 나왔다, 연장 플랫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E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는 ABC는 E파도 되고 A파도 되고 B파도 되고 C파도 되고 D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연장 플랫은. 그러니까 그 점은 참조하시고 올라갈 때 얘가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 언제까지? 적어도 얘를 만날 때까지는 바뀔 수가 있다. 그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만나고 나면 그나마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거는 되돌림이고 다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얘를 만나기 전에는 내려오는 파동의 힘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 한참이잖아요. 이미 9만 불 넘어가니까 리스크 테이킹은 밑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데 파동을 보니 내려온 파동이 A, B, C, D 다시 E, A, B, C 해서 A, B, C, D, E로 마감을 한 것 같아 보여야 들어가는 거지. 이 파동이 A, B, C로 내려왔으면 만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가 지금 A, B, C인지 A, B, C, D, E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터미널이 없잖아요. 터미널이 있으면 좀 쉽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되돌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힘이 없는 상태로 내려가는, 하방 압력이 강한 상태로 어디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느냐, A파로 의심되는 지점까지 왔다가 얘를 만나고 다시 내려가면 여기까지가 A파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얘만 만나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델타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델타가 아니고 파동을 완성하고 올라가는 파동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세 봐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터미널 없는 거 이거 열심히 세 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A, B, C, D 일 가능성이 일단은 많은데 그게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기 A파로 의심되는 지점을 만나고 나서 다시 되돌림이 내려가면 그 파동은 델타로 봐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 여기 있는 파동은 온전히 다 마감이 된 거다. 마감이 안 됐을 가능성은 A, B, C로 내려가는 파동인 경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파동은 어제 얘기 드릴 때 여기서 일단 최소치는 마감한 것 같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 마감되고 이 파동까지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얘를 만나고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터미널이 하나가 보이드가 되더라고요. 터미널 보이드는 또 제가 지금까지 카운팅하면서 못 봤던 보이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공부방에 올려놓으려고 일단 표시는 해놨고, 여기는 보이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드 되었는지는 나중에 트레이딩 뷰 원본 파일 보면 안에 표시는 해놨어요. 보시면 되고, 이게 보이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ABC로 마감될 줄 알았는데 ABC가 아니고 이게 보이드잖아요. 그러면 WXY 여기서 ABC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 B, C 하고 D가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A 만나러. A 만나고 다시 내려가죠. 내려갈 때 A, B, C, D 다시 A, B, C, D, A, B, C, D, A, B, C, D, E 여러 번도 출렁거리고 내려가죠. 이 내려간 파동은 터미널 없는 E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동은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파동이 남았잖아요. 이게 A, B, C, D인지 A, B, C, D이면 마감이죠. 근데 A, B, C면 마감이 안 돼요. 자, 테슬라 여기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거를 A, B, C로 볼 거냐, 그러니까 삼각형 A, B 그 다음에 WXY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아니면 이제 ABC로 내려갔으니까 여기 지금 터미널이거든요. 얘가 위에서부터 잡힌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ABC거든요.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ABCDE로 볼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원칙이 뭐다 하고 얘기는 지금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현재는 ABC로 내려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ABCDE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도 마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거든요. 이 파동도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일단 반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남아있는 테슬라 파동은 여기 이 부분,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파동이 ABC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ABCDE로 내려갔는지 그러니까 ABCDE로 내려갔는지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삼각형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각형이 정리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제가 좀 뭐 틀린 것도 있죠. 틀리면 그 반대에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삼각형에 있어서 제가 틀렸다고 너무 좋아라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반대에 게 맞나 보네.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정도 얘기 드리고 어썸션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각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한 번 더 내려와서 마감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번 적용했거든요. 적용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네. 그러면 비나테 또 틀렸네 하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얘가 왜 두 번 적용을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A, B, C, D, E로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WXY가 맞고요. 이게 C파죠. 그 다음 여기까지가 A파예요. A, B, C 하고 D 올렸고요. E파 내려오는데 E파가 여기가 A, B, C, D, E로 마감이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여기서 이제 마감한 줄 알고 하는데 이게 여기는 작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큰 파동 있잖아요. 비트코인처럼 A파 만나러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파동이 구성되어 있으면 아주 그냥 털리기 딱 좋은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제가 테슬라는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나스닥은 빠질 것 같다. 그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나스닥이 빠질 것 같다고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없어요. 어제 제목에도 제가 써 붙여놨지 않습니까? 얘를 만날 때까지는 모른다고. 얘를 만나야 확정이라고. 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이 정도로 급하게 내려오면 딱 보면 모르냐. 암만 급하게 내려와도 확정된 게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얘를 건드려야 확정입니다. 아직 안 건드렸거든요. 건드릴 때까지는 여전히 이 오파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파를 건드리고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얘가 다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변수로 리스크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목에 그렇게 방향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마음속에 많은 분들이 방향을 확정을 하셨어요. 이쪽으로. 근데 그거는 얘를 건드려야 한다니까요. 그 전에 확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 파동이 지금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A, B, C, D, E로 호빗삼각형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터미널이 마감을 했냐 안 했냐. 마감을 했으면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왔다가 올라갈 지연정 적용은 안 할 거고 만약에 0.5 되돌리고 나서 다시 적용을 하러 내려간다면 이 파동이 A, B, C, D, E가 아닌 거죠. A, B, C면 이 파동은 0.5가 아니라 얘를 만날 때까지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터미널 안에 내부 파동이거든요. 내부 파동은 한 파동이에요. 안에 있는 중간에 얘네들 만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얘는 한 파동. 그러면 얘 만나러 올라와야 돼요. 만약 이게 A다. 그러면 A, B, C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얘 만날 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얘는 A, B, C로 내려온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인데요. 여기 있는 C바가 진행할 때 A, B, C, D, E로 여기까지가 A바. 그 다음에 B바 여기 A, B, C로 C바, D바를 올려서 여기 D바가 여기 있는 A바를 만났죠. 그래서 A, B, C, D를 만들고 E바가 A, B, C로 내려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E바도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감되었는데 연장은 될 수 있죠. A, B, C, D, E로 했다가 연장은 될 수 있어요. 0.5에서 다시 내려갈 수 있죠. 삼각형, 그건 삼각형의 연장이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0.5, 5, 6 구간에 올 때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다시 파동을 보면 돼요. 올라올 때 WXY로 0.556을 건드리고 다시 내려가느냐 아니면 치고 올라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린 거죠. 근데 이 파동 마감할 수 있는 A, B, C, D, E는 진행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A, B, C로 내려왔으면 이 파동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여기 A파를 만나러 올라와야 돼. 올라왔다가 또 미친 듯이 내려갑니다. 저점갱신하러. 파동을 완성해야 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파동 완성하러 올라오는 게 아니고 현재 카운팅 한 걸로는 A, B, C, D, E로 보이고 A파 연장되는 것만 리스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만나는 리스크는 현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거 하느라고 1초봉 카운팅 다 하고 중간에 시행착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 얘는 A, B, C, D, E 같네. 그러면 완성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삼각형의 연장이 되려고 하면은 5, 6 구간에서 연장을 하니까 5, 6 구간을 잘 보고 있다가 다시 밀리면 WXY로 해서 밀리면 아 이게 삼각형의 B파가 진행된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파동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파동은 아직 이 파동이 보이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감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파동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정 짓지 마시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도대체 시장의 반응은 그게 아닌데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시장은 올라갈 명분만 주어지면 파동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파동이 완성되었으면 올라간 명분만 주어지면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시장입니다. 회사가 캐시플로우가 안 되고 인원이 너무 많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안 하고 버티면 회사가 망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50년이 온 이유가 우익 보수가 구조조정을 거부한 거예요. 구조조정 안 하고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미국 연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몸집이 커진 기능은 없는 쓸데없는 조직이 너무 많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죠. 국채로 찍어내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과연 트럼프의 관세를 뒤흔드는 그 정책으로 무너질까? 왜냐하면 유동성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무너지려고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 나스닥이 내려갈까요? 저는 나스닥이 내려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 나스닥은 안 내려갑니다.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니까. 금융시장은 금융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지 실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코인이고 미국 나스닥은 그래도 기업이 하니까 실적이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의 고용지수가 떨어지고 안 좋고 리세션이 올 것 같고 하지만 챕터 11 그러니까 파산 신청했던 기업 수가 사상 최대고 미국은 중소기업들 챕터 11 파일링한 거는 아마존 같은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나라가 망조가 된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인 겁니다. 진짜 나라의 망조는 뭔가 하면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큰 레스토랑 체인들이 점점 확장을 하면 맘앤팝 스토어들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미국은 지금 이제 대변혁의 시대로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안으로는 구조조정, 밖으로는 브릭스로 대표되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 안티 아메리카 세력에 대한 싸움, 그거를 지금 관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 없이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아무쪼록 혼돈의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안정의 시기로 접어들어서 테슬라 주가 방향이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터미널 개념은 글렌릴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릴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릴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글렌릴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릴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릴리 책 내용하고 연장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